여기서 3차원의 이런 퀀텀 파티클이 있다고 할 때 그 퀀텀 파티클에 그렇게 보통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세상이랑 좀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인데 그 시스템이 어떤 파티클 이너 박스라고 영어로 보통 얘기하는 이런 인피니트 웰 포텐셜, L이라는 길이의 인피니트 웰 포텐셜 안에 어떤 퀀텀 파티클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퀀텀 파티클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나오는 것들이 있죠. 1차원 문제에서는 그게 요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클래시컬한 걸로 좀 가는 입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게 쭉 있고 이게 무한대까지 보통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길이가 L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입자의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쟁자학 시간에 그런 문제를 많이 풀죠. 여기서 에너지 바로 구하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이때 이거를 웨이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파동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물질이라면 뭐 드 브로이 물질파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여기서 파장이라고 부르는 게 n분의 2L이 됩니다. n이 그래서 1부터 가능한데 1, 2, 3, 4 다 가능한데 1이면은 파장이 길이가 아니라 길이의 2배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반파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고, 이거는 사실은 파동 같은 거 배울 때 양쪽에서 이렇게 막혀 있으면 이제 반파장이 가능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랑 관계된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하나도 안 풀고 양자역학을 좀 이상하게 그냥 입자가 웨이브다, 드브로이 물질파를 가진 웨이브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펀더멘털하게 보는 건데, 이게 포톤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 운동량, 여기서 P는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런, 이게 사실은 차원 분석으로도 가능한 건데, 플랑크 상수가 저게 운동량 곱하기 위치라는 또는 거리라는 그런 차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 차원은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량이랑 이거 불확정성 원리할 때 이거 커미트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부호가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는 걸로부터 알 수 있는 건데, 이 위치와 운동량이 불확실하다는 거는 그 두 개를 곱하고 순서를 바꿔서 곱한 거에 차이가 h만큼 되기 때문에 그 플랑크 상수 자체의 차원이 그렇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동량 곱하기 람다는 파장 결국 길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이게 결국 이렇게 되죠. 2L분의 NH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사실은 퀀타이즈 돼 있어요. 운동량 자체는 등간격으로 돼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포톤이랑 공유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거는 포톤이 아니라 광량자가 아니라 질량을 가진 어떤 퍼미온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의 에너지가, 또는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의 에너지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n분의 2n의 제곱. 이것까지도 고전적인 거랑 똑같아요. 2n분의 p 제곱이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사실 이건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표현하기 애매한 이유가, 운동 에너지라는 건 철저하게 거시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파동이 아니라 진짜 움직이는 입자라고 가정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거 고전적으로 가면 이게 mv고 제곱이니까 이거 하면 2분의 1 mv 제곱 돼서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이 파동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입자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요런 입자, 기본 입자 입장에서는 운동 에너지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보면은 여기다 대입하면은 그냥 바로 나옵니다. 제곱이니까 4가 되고 2가 돼서 8m L 제곱분의 n 제곱에, 또는 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h 제곱에 n 제곱, 디펜던시를 뒤에 붙여서. 그래서 이제 이 파티클 이너 박스 문제 풀 때 이거 잘 이런 식으로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웨이브의 성질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물질파기 때문에 매터 웨이브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1, 2, 3, 4일 때 이 운동량 자체, 운동량은 등간격으로 가더라도 요 관계 때문에 에너지가 운동량의 제곱이기 때문에 n 제곱이 돼서 1, 2, 3, 4가 아니라 1, 4, 9, 1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1차원이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질량 m이 있다고 가정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부터 3차원이죠. 3차원이기 때문에 nx 그러니까 n이라는 거를 nx, ny, nz 이렇게 전부 다 세 개가 다 가능하다고 가정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nx, ny, nz 이렇게 컬렉티브하게 쓰면은 이게 각각이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곱을 다 더한 거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원점으로부터의 어떤 거리, 요 거리에 해당되는 이 n은 사실은 뭐 요렇게 3차원에서 9의 표면에 해당되는 그게 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하고 있냐면 여기 나오는 에너지가 n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이거는 여기 그 3차원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에너지와 운동량의 관계로부터 제곱이란 게 이렇게 나왔어요. n 제곱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n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여기서 지금 3차원을 생각하게 된 거 우리가 실제로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제곱골은 이 디스퍼전 릴레이션이라고 보통 부르는 전자기하학에서도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 웨이브에서도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디스퍼전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운동량과 에너지 관계 그걸로부터 나오는 게 제곱 관계고요.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이 세 가지 성분 때문에 이거를 3차원 페이지 스페이스에 그려야 되는 그 관계가 됩니다. 이거를 쓰고 나서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했었죠. 여기에 입자가 하나씩 찰 수 있다면 사실은 두 개라고 했습니다. 스핀 고리에서 사실은 두 개씩인데 스핀 원해프 파티클이 여기 하나의 어떤 nx, ny, nz 조합에 업다운으로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유도했던 게 여기 입자가 전체 페르미온이 n개가 있다면 그 n개는 이게 몇 개를 채웠을 때 제가 극장 좌석에 비유한 것처럼 극장의 자리가 꽉 차면 관객을 다 셀 필요 없이 극장 자리 수만 세면 되는 것처럼 여기에 페르미 에너지라고 불리는 그만큼의 에너지만 차 있다면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게 그 안에 있는 거 이 격자 점의 개수 세서 2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면 나왔던 게 이게 2배의 8분의 1에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겁니다. 3분의 4파이 n 맥스 3승. 이거는 9의 부피고 9의 부피 중에서 양수인 것만 세 가지 축이 전부 양수인 것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8분의 1이 됐고 각각의 격자점마다 스핀 2개가 가능하니까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했을 때 이게 3분의 파이의 n 맥스의 3승이라고 했는데 이거 잘 보시면 에너지랑 퀀텀 넘버의 관계는 제곱 관계였습니다. 에너지가 퀀텀 넘버의 제곱이고 이거는 디스퍼전 릴레이션 운동량과의 관계에서 온 거고요. 퀀텀 넘버 이 맥스 이거의 3승이 입자수 이렇게 비례하게 된 거예요. 입자수는 이 퀀텀 넘버의 3승에 비례하게 된 거. 이건 이게 3차원이기 때문에 생긴 거죠. 9의 부피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얘기 하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2차원 시스템에서 이런 거 다루면 여기가 제곱이 됩니다. 그럼 사실은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일단 이게 3승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페르미 에너지라고 불리는 거는 이게 맥시멈일 때 가능한 거니까 8ml 이렇게 돼서 nmax에 여기는 제곱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체 개수가 3분의 파이라고 하고 여기서 nmax가 이거는 뭐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위조를 제가 해 보죠. 예, 여기서 mx가 h분의 l하고 루트의 8m. 그래서 이걸 다시 3승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8m 이거에는 여기서 l의 3승을 다시 부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계산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을 뭐 다 가져올 수 있긴 한데 그거를 정리를 다 할 수 있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볼륨에는 비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페르미 에너지, 그러니까 마지막 껍질에 해당되는 저 에너지에는 2분의 3승으로 비례를 하게 돼요. 이거는 뭐 지난번에는 반대로 쓰긴 했는데 여기 입자가 실제로 차지하는 부피에 이게 비례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소위 익스텐시브 퀀티티라고 불리는 거고 지난번에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다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8m분의 h제곱에 파이 v의 3n의 3분의 2승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쓸 때는 이게 2분의 3승이니까 거꾸로 하면 이제 3분의 2승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관계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페르미 에너지가 입자수 또는 부피 또는 이 밀도의 3분의 2승에 비례하는 게 어디서 왔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3승은 결국에 이 펀더멘탈하게 이게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면 3이라는 거는 3차원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입자가 3차원에 있으니까 생긴 일이고 여기 제곱은 잘 보시면 여기 제곱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 디스퍼전 릴레이션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하필 스페이스는 3차원이고 운동 에너지 관계는 2분의 1 mv 제곱이기 때문에 거기서 온 게 3분의 2승이라는 묘한 요 숫자가 됩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2차원이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면 이게 2분의 2로 바뀌면서 그냥 리니어가 돼버립니다. 계산하기가 좀 더 쉬워져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돼서 좀 애매하게 됐는데